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국내 증시는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흘 만에 발을 뺐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개인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수급과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전장 2050선 위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10시 구간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낙폭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6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밀려 있고요. 203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나흘 만에 매도하고 있는데요. 440억 원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투신의 매도 물량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개인만이 매수하는데요. 1,7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특징적인 점은 운송 장비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2% 정도 밀려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수 다시 한번 읊으면 2037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오전장 하락 전환했던 지수는 다시 위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쪽에서 현재 2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20억 원 정도 매도, 기관이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538포인트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며칠째 코스닥은 제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다시 내립니다. 간밤 긍정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 결과에 힘입어서 그리고 유럽 위기도 일단락되면서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4원 정도 내려와서 112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보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화를 원하시는 분들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와 전화가 모두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우주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400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주요 이슈들 정리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미국이 네. 그 지수가 약 한 58포인트 상승하면서 13,252포인트 장을 마감했는데요. 사실은 주요한 저항대가 13,216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주봉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완성이 되려면 오늘 밤까지 봐야 되고요. 또 오늘 완성이 되더라도 한 주간의 방향성이 시장의 방향성에 키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보다는 다음 주가 시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어저께 미국이 상승하면서 S&P 500은 1,4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2008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S&P 500에 애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시장을 이끌어줬다는 거죠. 다만 어저께는 애플이 아이패드 3가 요번에 이제 오늘 밤에 나오죠. 그거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만 일단 나올 때쯤 되니까 주가가 약간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한테 600불까지 갔다가 585불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S&P 500 1,400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애플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보시면 그 지표들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하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감소입니다. 35만 건 청구건이 나왔는데 전주 대비 1만 5천 건 정도 감소한 그 상황이죠. 실업 청구 건수가 준다는 것은 고용이 그만큼 됐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이전보다도 상향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역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투심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미국은 그 상승한 시점의 모습을 보면 쿼드러블이 오늘 밤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항상 그 전날 종가가 그 다음날 시가가 되기 때문에 갭상승이나 갭하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저께가 사실은 쿼드러블이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저께는 또 유로존의 그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IMF가 2차 구제금으로 280억 유로를 승인해줬고요. S&P 신용평가원에서 그리스 신규 국채에 대해서 피치와는 달리 선택적 디폴트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석이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존적으로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피치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오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주요합니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이쪽에 투신이 거의 3천억을 넘게 매도하는 상황이었는데 펀드 환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24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90%가 투신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은 460억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에 한 49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이 1740억을 매수해주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기관이나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살고 파는 업종군을 보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업하고 운수창고 업종만 매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 업종군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화학업종에서만큼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65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대체로 매도합니다. 특히 운송 장비 업종에서 680억을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도 지금 124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운송 장비 68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화학은 한 280억 매도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는 게 있다면 딱 한 업종인데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사는 이 운수창고 업종에서 투신하고 연기금이 주도자로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플이 어저께 고점 600불을 찍고서 585불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같이 연동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애플이었고 애플과 똑같이 차트가 움직인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장 막판까지의 가격 흐름을 꼭 보셔야 되는데, 요즘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난 3월 5일부터 매도를 했고 중간에 소폭 매수 정도 하는 것 외에는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투신이 4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어저께 25,000개 매도하고 오늘도 1,000개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때까지 매수했던 기관, 연기금이었던 기금이 오늘은 현재 3,000계약을 매도하는 거 봤을 때 고점에서 이익실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어저께 주가를 끌어줬던 자동차 업종들이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공수 2.5%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2%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승 종목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2060을 돌파를 해야지만이 예. 대추세의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랠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60을 안착하시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60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도세가 없어지면서 매수세로 다 바뀌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작년도 8월에 미국 국가신용도 하향으로 해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 삼성전자나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은 다 지금 그때보다 더 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2060을 안착하고 나면 사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로 본다면 5일선값, 일봉상 5일선값이 2032포인트가 무너지지 않아야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본의 재패니스 엔이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일본의 환율도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사님 한 질문 더 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또 최고가 경신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애플, 삼성전자 독주시대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를 또 빼면 체감지수는 아직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말도 많이 들려오고요. 하지만 지난번에 이사님께서 삼성전자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 오히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향후 흐름은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삼성전자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네. 3년 6개월 전 2007년도죠. 2007년도에 지금 차트가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봉상으로요. 의문의 종축에서 대꼭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2007년도 정확하게 보면 2008년도 5월 26일 날 꼭지를 치고 주가가 빠져가지고 40만 원까지 빠졌다가 네. 그 시점에 2008년 5월 달에는 76만 원이었죠.
거의 뭐 한 60%, 40% 정도를 내줬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 125만 원, 126만 원대까지 올랐거든요. 그 그림의 모습이 현재 3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눌리는 것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눌리면 다른 종목이 살아날 겁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상승을 해서 개미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2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왔죠. 지난 1650에서 2000까지 왔는데, 얼마 전에 강연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10% 이상 수익 내는 분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5% 이상도 뭐 한두 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20만 원 하니까 누구도 사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비싼 종목 하나보다는 싸더라도 많은 종목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기 네. 때문에 지금 손실이 가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좀 낮춰주고 주변 종목의 시가총액을 넓혀가는 작업이 돼야 제가 말씀한 것처럼 2540까지 가는 미끄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신다면 네. 삼성전자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와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서울인데요. 네, 서울에서요. 예. 자, 종목들 건강한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유 있으시네요. 자, 어떤 종목들 보유 중이신가요? 예, 그 LG 생활건강이요. 네, 네, 많이 오른 종목이죠. 그 매수가가요. 네. 50만 7천 원에 40%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삼성 SDI 네. 14만 500원에 40%고요. 네. 두 종목 다 가격대를 보니까 수익 중이시네요. LG 생활건강은 뭐 여유로우실 것 같고요. 삼성 예. SDI 오늘도 뭐 이슈 있었고 오르고 있는데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그 LG 생활건강이요. 네. 한 6월, 7월 달까지 들고 가면 예. 목표가가 어느 정도 나올까 그거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SDI는 이게 종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향후 전망이 어떤가 그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 LG 생활건강은 50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 삼성 SDI가 14만 5천 원에 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 현금 비중 20%고요. 이 두 종목 옆에 왕설량 팀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여쭤볼게요. 예, 네, 팀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두 종목 다 수익 중이네요.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장에서 지금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데 수익 네. 내고 계시네요. 예. 예. 일단 삼성 SDI부터 제가 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도 이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삼성 SDI가 지금 가장 그 사업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에서도 특히나 이 폴리머 전지,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혹시? 예, 예,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아이패드를 하나 냈거든요. 예, 예, 그 새로운 아이패드에 이제 삼성 SDI가 거기에 배터리를 공급을 합니다. 예, 예,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도 그 이슈를 받아서 좀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은 좀 보유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우상향 해가지고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예, 예,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손절 라인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만약에 이 가격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 손절 라인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13만 5천 원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지금 13만 5천 원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가 예. 여기서 갑자기 그 큰 폭으로 밀리게 되면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 13만 5천 원만 기억하시면은 예. 그러면은 계속 이제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거의 한 1조 4,6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56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이 정도 수치면은 작년 1분기보다도 상당한 더 증가한 그런 수치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도 더 증가한 수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 발표할 때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 부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LG화학하고 더 같이 이제 견주어 가지고도 뒤지어지지 않는 그런 업체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 전략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네. 예, 그리고 LG 생활건강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LG 생활건강 수익 많이 나셨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 수혜주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중국의 이제 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수 소비를 이제 키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하게 상승 탄력 계속 받고 이제 이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보유 전략을 얘기를 드리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네네. 예, 지금 보면은 차트가 지금 딱 지지하는 이 선, 그러니까 오늘 가격대 있잖아요. 지금 형성되는 가격대 55만 7천 원이잖아요, 지금. 네네.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계속 그 전부터 뚫지 못하고 내려왔던 게 딱 오늘 가격대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가격대만 잘 넘기고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60만 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아버님.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60만 원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 이 가격대 지지가 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예. 혹시 LG 생활건강은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보고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제 개인적으로 아. 한 거거든요. 네, 한번 추천드린 종목이기도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아, 또 예.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생기시면 전화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네. 네, 문자 들어오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45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60%입니다. 네, 우선 뭐 하이닉스 같은 네. 경우는 최근에 3만 원대에 대한 좀 저항 받으면서 네. 조금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이닉스 실적 다 안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적이 얼마만큼 그래도 개선이 되냐가 상당히 좀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업황 자체적으로도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최근의 주가 조정은 주가가 19,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뭐 10,000원대, 20,000원대 머무르는 그러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3만원이라는 숫자적인 좀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 하락보다는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면은 1분기 실적 시즌 아니면 늦어도 2분기 실적 시즌 즉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33,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매도하셔갖고 손실을 확정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수익을 좀 더 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한 33,0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형성 가능하다. 또한 손절 전략에 있어서도 27,000원 메타지지 않으면은 추세 네.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646번님께서 보내주신 이건창호 살펴드리겠습니다. 5,1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급등하는 종목인데요.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서울시하고 그리고 이 회사하고 지금 같이 합작해가지고 이 창문을 이용한 태양전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그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마로 형성돼서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볼 필요 없고요. 일단 테마 종목은 거래량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 이 밑에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거래량 밑에 차트가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계속 증가를 보이다가 오늘 날짜에서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가격 지금 5,1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 만약에 오늘 이 가격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5,180원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보유하신 종목은 아니네요. 동성 하이캠 물어오셨는데요. 968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성 하이캠 오르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데 동성 하이캠 뭐 나흘 만에 거의 26%, 27% 정도 올랐어요. 네, 우선은 뭐 최근에 좀 많이 네. 주가가 좀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놓고 보더라도 뭐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급등하였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금 시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신 다음에 정관장 부분이 6,500원대만 잡고 매매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래도 최근에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그래도 매수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목표 주가 한 6,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5% 이내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시장에 관심 높은 종목인 만큼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 창원에서 애청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8856번님 성광밴드 보유 중이신데 22,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예, 일단 뭐 수익 중이시고 지금 보면은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가 계속 우상향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 플랜트 관련된 기자재를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성광밴드가. 근데 최근에 이 플랜트 업이 상당히 지금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플랜트 관련된 기자재 그런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플랜트 기자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이제 생산하는 나라를 꼽자고 하면 일본하고 한국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일본하고 한국 둘 중에서 지금 한국이 좀 더 그렇게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혜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계속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보면 5일선이 21선에 닿으면은 다시 바로 반등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다시 한번 밑에 21선에 다다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 관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딱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21선에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전 고점 라인이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일단 25,000원 한번 이렇게 지지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게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공방만 25,000원만 잘 넘긴다고 하면은 충분히 28,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가격은 28,000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대 그러니까 23,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게요. 금요일이잖아요.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3번도 열려 있습니다.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160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초록뱀입니다. 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궁금하시대요. 하지만 지금은 네.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우선 뭐 초록별 같은 네. 경우에는 역시나 콘텐츠 관련주기 때문에 향후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3,000원대의 돌파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 역시나 문화 콘텐츠 관련된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드라마라든가 이러한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부각돼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가도는 이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시점 매도라든가 이런 관점보다는 우선 홀딩하셔갖고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목표가에 있어서는 한 3,300원대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의 가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테마적으로도 좀 그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 SM이라든가 뭐 국내 대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시 한번 피인수라든가 이러한 모멘텀이 생겨준다라고 한다면은 급등 가능성이 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높겠다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초록뱀에 대해서는 급등락이 좀 심화되는 모습 보임에 따라 갖고 우려감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지금 시점 문화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들고 가셔갖고 수익 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에 있어서는 3,3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951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로엔을 보내주셨네요. 1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앞으로 전망 어떨지 그리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될지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시대요. 일단 뭐 엔터 종목인데요. 이 네. 로엔 같은 경우 최근에 엔터 종목이 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엔은 하락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는데요. 일단 200일선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200일선에서 강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200일선하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경향이 크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이동평균선 다다랐을 때 그럴 때만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0일선 부근,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주가가 121선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관점 괜찮고요. 만약에 여기 지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21선 가격대가 16,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일선 부근의 지지선 가격대는 1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4,000원까지도 충분히 그냥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0원까지 괜찮다 하셨는데 한 질문 더 드릴게요. 왕 팀장님께. 그렇다면 전반적인 엔터주들 흐름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네.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좋은 그런 흐름은 이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SM하고 그러니까 1년 전 상황을 보더라면은 지금 SM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YG엔터도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이 YG엔터라든지 여러 이제 종목들 봤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종목들 최근에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거 같이 연동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종목들은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SM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종목들 같이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로엔 살펴드리고요. 전반적인 엔터주 전망까지 모두 왕 팀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전선 보내주신 분은 6475번님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아요. 6,110원에 매수하셨거든요.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60% 들고 계신데 많이 올랐긴 했습니다. 대한전선이 요즘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4,000원 정도 부근이더라고요. 오늘은 좀 많이 올라요.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대한전선 매수하신 가격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좀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고, 뭐 최근에 흐름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였지만 사실 좀 대세 하락의 모습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은 하락폭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흐름 좀 강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주도 업종으로서 주도주로서의 변모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시장이 어느 정도 업종과 그리고 모멘텀에 따라 갖고 움직이고 있는 시점인 만큼 대한전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반등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반등을 만약에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만큼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한 4,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수가 부분 뭐 6,000원대까지 오기에는 좀 힘이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고 목표가 4,5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고민 많으실 것 같네요. 0933번님, 현대위아 보내주셨는데, 현대위아 1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현대위아 오늘 조금 많이 내려 이슈도 있었고요. 예, 오늘 뭐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오늘 그 블록딜 이슈가 있어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형 종목이 우량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 같이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블록딜 사실 지금 같은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하는 관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갖고 가셔도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라인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보유를 하시다가 이 라인까지 부근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때 부근에서는 매수 더 편입하셔도 된다 해가지고 라인을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2만 2,500원 정도가 이 최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저점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이때 한 차례 더 낮추셔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전화 한번 이어서 받아볼까요? 두 번째 전화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집인데요. 네? 아, 어디에서 사시는지 여쭤봤어요. 아, 네, 부산이요. 네, 부산에서 받아봅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 동성화학이고요. 네. 매수가는 16,400원에 30% 정도 됩니다. 네, 좀 손실 중이시네요. 예, 조금 손실 중인데, 네. 저번 주 고점에서 매도를 네.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종목 정리해 볼게요. 동성화학 16,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나머지 70%는 뭐 다른 종목들 현금으로 보유 중이신 것 같고 이 종목 한번 심기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셔갖고 지금 손실 중이신데, 뭐 이 종목은 그 섬유우복, 특히 뭐 신발이나 이쪽 관련된 업체인 건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최근에 하지만 뭐 신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워낙 급등했던 종목인 만큼 사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주셨던 이유가 좀 정확하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인터넷 검색하다가 네. 예, 그냥 한번 매수해봤거든요. 근데 네. 단기로 그냥 매도를 할 생각으로 네. 그랬었는데 매도 시점을 놓쳤어요. 아, 단기로 들어가신 거세요? 네. 네, 우선은 뭐 단기로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매매 전략에 있어서 좀 빠르게 좀 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동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섬유의복 관련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 있어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갖고 주가가 사실은 몇천 원대 주가가 뭐 2만 원, 3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대세 상승보다는 좀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은 아직 시총이 뭐 500억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돈의 힘에 따라 갖고 펀더멘탈과는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조금은 좀 아쉬운 것이 그동안 대세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나왔던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이 동성화학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관심이 없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수익 보고 나오자 이런 관점보다는 우선은 좀 반등했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1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주가가 13,000원대와 그리고 14,000원대에서는 조금은 지지 라인 좀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있어서는 한 15,500원 정도를 우선은 제시해 드리면서 이 가격대 오면은 우선은 손실을 줄이시고 어느 정도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청자님 그 비중이 한 3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70%는 뭐 다른 종목이라든가 현금 갖고 계신가요? 예, 다른 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종목은 네. 수익 나셨어요? 그냥 다 본전이세요? 수익도 아니고, 예. 네. 우선은 그 지금 비중이 그래도 꽤 그 종목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좀 이런 종목은 반등하시면서 매도해 주시는 게 좋겠고 워낙 주가가 아무리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높고 또 기업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했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면 사실 급반등보다는 좀 횡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처음에 보셨던 대로 단기적으로 보신 다음에 손실만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이 종목은 나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네. 속상하시더라도 지금 뭐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받아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빨리 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548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후성 좀 봐주세요 하십니다.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추천한 종목이고 실적도 괜찮은 회사 같아서 8,200원에 40% 비중으로 갖고 있는데 너무나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정리하기는 손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길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뭐 지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결론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최근에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2차전지 이 회사가 2차전지 전해질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2차전지가 최근에 이슈가 안 받아가지고 이슈를 받지 못해서 지금 최근에 하락을 계속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라든지 2차전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는 이제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2차전지 뭐 관련돼 가지고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때 되면은 충분히 수혜를 볼 그런 제품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중기적, 장기적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시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 이제 지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팔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매도 시점이 아니라요. 여기 시점에서는 이제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밀리더라도 손절 라인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6,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될 것 같고요. 6,500원 만약에 이렇게 그 6,500원 밀린다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 있어도 충분히 그냥 들고 가셔도 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8,700원 1차적으로 8,7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전 고점 라인이 8,7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 한번 왔을 때 공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8,700원 라인에서 한번 출렁일 때 그때 조금 포트를 좀 조절하시는 필요도 있겠다. 좀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큐로컴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1928번님 30% 비중으로 4,020원에 매수하셨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우선 결론적으로는 좀 손절 처리도 네.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지금 시점 추세가 그래도 가장 안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실적이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크로컴 주가 6,900원 고점 형성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시점 이 금융 전문 IT 기업으로서의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겠지만은 사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역시나 실적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는 지금 시점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큐로콘 같이 시장에서 약간 실적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에 대한 양상이 좀 더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 뭐 어느 정도 손실을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장에서도 시장 대비 지금 상당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자르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를 가능성 없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은 좀 자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GI바이오 보내주셨는데 4567번님의 종목입니다. GI바이오 매수하신 가격이 1,400원이고 비중이 100%예요. 근데 이 종목 어제부터 많이 내려요. 예, 지금 최근에 내리고 있는 거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제가 제 스스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도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대가 이제 매도하시기에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거래소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을 이제 대상으로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상장 폐지되는 그런 업체들을 지금 많이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거기까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가격대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매도하는 관점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그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GI바이오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성엔지니어링인데요. 보내주신 분은 9213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12,200원, 비중은 50%,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우선 뭐 전망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성장성보다는 조금 두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가 7,200원대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주가가 약 한 13,000원대에서 10,000원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하락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하락 쪽으로 무게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선만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승 쪽으로 무게가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이 높겠고, 그 이유가 역시나 신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전망이 현재 시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크게 실적이라든가 사실 기대할 것은 그렇게 없지만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는 급감 이후에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12,0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르지 마시고 우선 매수가까지 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우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생명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5778번님 삼성생명 보내주셨는데 102,00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0%.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삼성생명 참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금융업종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업체들은 최근에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삼성생명, 그러니까 업종이 이제 상승을 해서 같이 편입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보유해도 괜찮겠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융업종하고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또 이제 증권
증권회사 모두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가 좀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은행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보험 업종 모두가 다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이 종목 그냥 보유 관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전 고점 라인인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만 원 가격대에서 한번 공방이 일어날 것 같은데 10만 1,000원 정도 가격에서 공방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만 잘 이제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가격으로 지금 10만 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S-오일 한번 살펴볼게요. 보내주신 분은 5880번님. S-오일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3,000원이고 비중이 10%. 초보라서 또 언제 매도해야 할지 애매하시다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네. 좀 더 올라오면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S-오일 같은 정유 업종 그동안 유가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하면서 오히려 더 정제 마진 우려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사실 가격 전이력, 가격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유 업종이 사실 다른 업종 내 다른 종목군보다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 유가가 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S-오일 같은 종목군들은 1분기 실적이 아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11만 8,5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 구간이시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약 한 13만 원대까지는 재차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S-오일 유가 급등에 따른 피해주로서 최근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중장기적으로는 수혜 업종으로서 종목으로서 분류될 수 있다라는 점 매도보다는 우선은 홀딩하셔갖고 13만 원에서 자르시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보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방금 전에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인포피아 보내주셨네요. 1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오늘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예,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약업체의 네. 이제 제약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 네. 최근에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좀 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미 FTA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이슈 때문에 네. 최근에 하락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 FTA 그런 이슈가 지금 단기적인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적이 계속 하향이 될 것 같은데 작년 실적 발표한 것도 보신다고 하면은 하락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제가 봤을 때 지금 오히려 매도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목표가하고 손절 가격을 물어보신다고 하니까 이 손절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18,000원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은 121선 부근이 이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1선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18,0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선이 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 관점이 맞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정고점 라인이 될 것 같아요. 21,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500원 부근에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규환 대표 그리고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고요. 3월 31일에 있을 부산 강연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